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변동성 심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께서 오르락내리락하는 힘든 시장 속 박스권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수 위원님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자, 오늘은 연휴를 맞아서 오늘 휴장을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강의를 좀 준비를 했냐면 지금 시장에 맞는 박스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박스권만 가지고 하나만 얘기하면 좀 심심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뭐 시장 얘기도 잠깐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주식의 성공 요건, 박스권을 공략하라.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시장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짚어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시장을 보면은 자, 오늘은 무슨 요일이냐면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 3일 목요일 날인데 그저께 이제 휴일을 3일절을 잘 지나고 나서 시장이 계속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전쟁 이슈가 터져가지고 손절을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손절하는 거 아니다. 버텨야 된다. 라는 얘기를 신의 한수 때도 얘기했었고 공개방송에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일단은 그 앞전에 있어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잘 틀리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절 들어가기 전에 지수 2,900 무너질 때에서도 현금화 대응 30에서 50% 해라. 종목도 많이 빠질 거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일단 2,600까지는 1차적으로 봐라. 2,591 찍었습니다. 거의 맞췄죠? 1차 지지.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걸 지난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나기 전에 박스권이 될 것이다를 얘기를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빠질 건데 1차적으로는 2,600까지 정도 빠질 건데 거기서 박스권으로 매매가 될 거다. 그래서 한 3주에 4주 정도. 이제 지금 4주가 지금 되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박스권이 될 거라는데 박스권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박스권까지도 맞추고 나서 최근 시장에서는 2,800 1차 목표치와 2차 목표치 2,850과 2,900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매수에 기회다라는 얘기를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3일절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3월 2일 날, 3월 3일까지도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든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맞춘 거냐면 저는 시장을 박스권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판단이 가능했던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재밌는 매매 게임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초보자들에 맞게 어렵지 않게 쉽게 좀 구성을 해봤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시장들이 오랜만에 좀 계속 반등을 주는 좀 반가운 흐름들이었는데 이 박스권이라는 건 철저히 박스권 내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매수할 때에서는 시장이 흔들린다 싶으면 분할 매수를 하면 안전할 거고. 근데 너무 쉬워요. 박스권 매매는. 그래서 올라온 종목을 쫓아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박스권을 공략하라. 주식의 성공 요건. 자, 주식의 성공 요건. 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자, 주식은 시장 특성을 탄다. 자,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특성을 탄다. 그러니까 주식은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시장이 빠지면 빠집니다. 아주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한 얘기 한다고 그럴 텐데
그 당연한 걸 몰라가지고 주식에서 깨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써놨죠? 시장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삼성전자 어떻게 돼요? 포스코 어떻게 돼요? 포스코가 좋습니까? 현대차가 좋습니까? 이것보다 제일 먼저가 돼야 되는 거는 주식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박스권장인지 지금 장은 빠지려고 하는 조정장인 건지 다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이제 모양을 잡는 위치인 건지 뭐 그런 시장 파악이 먼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은 시장 특성을 탄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매매 기법들인데요. 제가 이제 매매 기법을 전문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이걸 다 합치면 이제 고급 내용은 좀 빼먹었는데 이제 중급까지 내용들은 이래요.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요거 하나 얘기할 겁니다. 박스. 오늘 요거 하나를 위해서 오늘 1시간을 준비를 한 거고요. 제 매매 기법에는 캔들 매매 기법, 지지 저항의 매매 기법, 중심축, 간이론, 거래량 패턴, 그다음에 수급 필살기 패턴, 이평선 필살기 패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의 종목들 가지고 나올 때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패턴 앞에 적죠. 낙폭과대는 여기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패턴들이 있고 이평선 필살기 패턴도 있고 수급 필살기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 이게 길어져요. 막 길어지는데 나중에 뭐 오프라인 강연회나 언제 한번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코로나 아직 시국이라서 오프라인은 열릴 수가 없어요. 있었다면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오늘은 수급 필살기 강의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수급에 대해서 이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이 주식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평선은 뭘 봐야 되는지 그렇죠? 거래량을 뭘 봐야 되는지 이런 이제 필살기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론은 그냥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중요한 핵심만 뽑아서 보는 걸 필살기라고 그러죠. 그 필살기는 그런 뜻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필살기는 필살기라는 뜻 중에 가장 우리가 게임에서 보면은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방법. 주식에서도 완벽하게 이 필살기라는 거는 완벽하게 그 주식을 확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을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살기 그런 건데 추세 방향성 매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법칙. 그래서 이거는 주식과 선물과 옵션에 쓰이는 건데요. 이 운동 에너지 법칙에 대한 이 시장 방향성을 보는 거는 저의 전매 특허고요. 추세 변곡점의 달인이라는 타이틀을 처음서부터 제가 2014년도 10월 달에 서울경제에 데뷔를 했을 때 이전에는 타방송에서 8년간 있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 2014년도 10월 달에 데뷔를 했을 때 저는 처음에 타이틀을 시장을 저는 잘 본다. 추세 변곡점의 달인이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 기법들로 시장을 판단을 하는데 바로 시장 방향을 단기는 상승인지 하락인지 장기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요거를 좀 많이 써요. 그리고 요거는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니고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알아낸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는 기법인데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자신 있게 맞출 수 있는 뭔가 저만의 기법이 있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법칙 처음 들어봤죠? 저만 쓰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패턴 매매는 이제 양음량이 있고 일양력이 있고 이중바닥형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마디 비율, 파동 이론, 세력축 패턴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 때 한번 마디 비율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파동 이론은 그냥 짧게 끊고 넘어갔던 것 같고 세력주, 급등주 잡는 법 요게 지금 좀 붙여졌는데 좀 넘어갔는데 세력주, 급등주 잡는 법 그래서 갭매매 돌파, 장대 항복 패턴 같은 것들이 있고 주도주 테마 잡는 방법, 순환매 테마 잡는 방법 그리고 짝짓기 매매 쉽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급등주 간추론, 급변 급등 필살기 필살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의미로 그래서 분차트 매매 기법, 매수, 매도, 손절, 홀딩의 법칙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분차트 매매 기법, 매수, 매도, 손절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며 이거는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막 초보자들은 이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풀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 사람의 그 전문가의 노하우고 이 쉽게 얘기가 입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을 열심히 쫓아다녀야 하나를 얻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짜로 이게 황금알을 낳는 엄청난 기법이라 그러면 이게 뭐 쉽게 방송에다 이게 녹화 다 되는데 여기다 다 얘기를 하겠어요? 이미 벌써 유튜브에 다 퍼져가지고 기법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하나씩 푸는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에서 하나씩 책 같은 걸 하나 보더라도 그 책 안에서 한 구절 얻어가면 그 책값은 한 겁니다. 책 한 권에서 요즘엔 책도 비싸잖아요.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하는 책에서
그거를 내용을 많은 걸 얻어가면 대박인 거고 그냥 그 안에서 하나를 얻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 배울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느끼거나 뭔가 좋은 걸 하나 얻어왔으면 그럼 그 책값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강연을 막 다니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중요한 걸 딱 알려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걸 알려줘도요. 어떤 분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어떤 분들은 한 개로 듣고 하나로 흘립니다. 왜냐면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종목만 받고 싶은 사람들은 기법 얘기 좋은 걸 얘기를 해줘도 예를 들어서 막 급변급등 필사기를 막 뭘 얘기를 해줘. 이런 데에서 급변 필사기가 나옵니다.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종목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기술과 실력과 눈과 고기 잡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강연회에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가끔 가다가 흘려요. 가끔 가다가 흘리니까 오프라인 이제 조만간에 이제 리오프닝 시대가 이제 다시 찾아오게 되면 뭐 조만간에 이 강의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T자 급소 패턴, 영망치, 천량봉 급소 패턴, 종가 매매, 캔들 공부하다 보면 이런 캔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캔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캔들은 왜 나왔을까? 이건 사야 되는 건가? 팔아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이제 기법들인데요. 초급, 중급까지는 이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매매 기법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스타일인데 이 투자 스타일 같은 경우는 많이들 물어보세요. 종목을 몇 종목을 해야 됩니까? 샀을 때에서 단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팔아야 됩니까? 이거 가져가야 됩니까? 일단 전문가들마다 이게 스타일들이 다 틀려서 이거는 저의 스타일인 겁니다. 제가 정해놓은 스타일인데 초단타도 있어요. 앞에 초단타, 단타, 단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초단타는 너무 빨라요. 지금 사서 2초 뒤에 파는 거예요. 너무 빠르죠? 지금 사서 3분 뒤에 팔고 너무 빨라서 초단타는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찌라시 매매나 아니면 무슨 뭐 정보 들어오거나 뭐 움직인 데다가 거래가 실릴 때 검색식 같은 거 이용해서 거래가 확 실린다면 확 들어가갖고 확 올라가고 확 팔아먹고 요런 게 이제 초단타인 거고요. 초단타보다 조금 더 느린 건 이제 단타. 그렇죠? 단타는 많이 들어봤죠? 단타, 단기. 요런 건 이제 당일 매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당일 매매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단기 같은 경우는 한 3일에서 뭐 5일까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단기는 당일 사서 다음날 아침까지 팔아주는 게 좋기는 하죠. 단기, 단타.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단기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된다. 그래서 단기는 대부분 그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 단기나 수행까지는 괜찮습니다. 단기나 그러니까 단타 종목으로 주시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단기와 수행인데 단기는 하루 사서 그러니까 일주일로 보세요. 그냥 한 5일 정도 당일서부터 해서 5일 정도 보시면 되고 수행 매매는 단기보다 좀 더 긴 건데 일주일에서 3, 4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3, 4주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는 스타일인 거고 중기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장기 투자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는 거고 이게 전문가들마다 이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초보 직장인 전원매매 여유자금 자금에 대한 성격들이 좀 많이 틀리죠. 직장인들은 일단은 자기의 그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급등락하는 종목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이 좋을 텐데 장이 좋을 때에서는 뭐 급등주도 좋겠죠. 왜냐면은 일하다 보니까 오니까 급등이 있고 이럴 텐데 장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일하고 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종목들이 10%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됐더니 20% 빠져 있고 그럼 일을 하기가 싫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안전한 바닥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한국전력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전력 같은 거 바닥에서 딱 사놓고 언젠가는 가겠죠. 이거 요즘에 가죠. 요즘에 가듯이 바닥에 있는 거. 근데 평소에는 잘 안 가니까 답답하죠. 자, 전원매매는 말 그대로 그 시장에 이슈가 있는 뭐 바닥도 좋고 그다음에 강한 종목도 좋고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실 거고 여유자금은 당장 이거를 돈을 써야 될 자금이면은 굉장히 시장이 좋았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근데 시장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은 당장 카드값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버티다 보면은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팔고 나면은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자금들을, 그러니까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생활비를 미리 빼놓습니다. 생활비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빼놓고 들어갈 거면 들어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물리도록 하는데 그러다 물리면은 그래도 생활비를 빼놓으면은 확 물릴 때에서 손절을 하지는 않으니까 거기서 손절했더니 그 다음날 확 날아가면은 그렇죠. 근데 급한 자금이면은 꼭 손절하고 와서 움직이면은 그러다 보면은 잦은 매매가 오히려 큰 손실을 계속 가져올 수 있어서 그래서 전업하시는 분들은 사고 팔고를 일단 잘 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생활비는 빼놓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스타일 뭐 간단하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고 이제 시장 판단 같은 경우는 오늘 할 얘기는 요거예요. 박스. 그래서 추세 판단인데 상승과 하락 박스 기본적에 있고요. 뭐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은 많이 나와 있어요. 시장은 박스권이냐 상승전이냐 하락장이냐 이 대세 판단돼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기본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그 안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주도주가 뭔지, 그다음에 대세가 뭔지, 그런 이제 주도주 대세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테마가 뭐가 움직이는지 약간 비슷하기는 하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강한 게 뭐가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거래량을 봤을 때에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수급 이 네 가지에 입각을 했을 때에서 뭐가 주도주냐 이런 거거든요. 그 네 가지에 입각해서 봤을 때보다는 이제 시장의 그 추세와 흐름을 봤을 때에서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조금은 틀려요. 그러니까 둘 다 강한 거를 찾는 건 맞는데 밑에 것은 이제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위에서는 이제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시장 판단에서 종목으로, 시장으로, 시장 테마, 순환매 여부. 이 사람도 건강하면 피가 잘 돌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가 잘 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막 시퍼렇게 질려 있을 거고, 뭐 체한 사람들 그런 것처럼 시장도 건강하면 얼굴에 생기가 돋고 피가 잘 돌고 그럴 거고, 그래서 순환매가 잘 도는지, 시장 테마가 확고하게 있는지. 정말 장이 재미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움직입니다. 꼼짝도 안 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시장 테마가 활발하게 움직여 주는지. 그래서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막 그 에너지 관련주들 막 급등하고, 근데 요즘 오늘에서 좀 빠졌는데 막 에너지 관련주도 급등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건설주하고 철강주들도 움직임이 좀 좋았고 뭐 그랬는데 시장 판단에 있어서 이런 이제 시장의 흐름들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멀찌감치 보면서 시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래서 저는 가끔마다 시장을 설명할 때에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에이스도 이거를 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느낌적으로 저는 이게 수족관 있죠. 어항에 보면은 이 안에 문어가 있는지, 광어가 있는지, 아니면 보거가 있는지, 아니면 붕어가 있는지, 가물치가 있는지 이게 안 보일 때에서는 물이 너무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저는 항상 이거를 보면서 오늘의 싱싱한 생선은 뭔지 이거를 보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시장을 볼 때에서 그 안에서 종목들과 추세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는 건강하구나. 아니면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죽기 직전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판단. 그러니까 수족관의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이 물고기들이 지금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시장도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거를 좀 묶어 놓은 건데,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운동에너지 법칙.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이 시장이 바닥에서 치는지 안 치는지 주식을 가지고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법이지만 이거는 시장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오프라인 강연에서 이거는 다룰 내용이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이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할 게 원래 길어요. 긴데 자, 키포인트만 살펴보면 아까 추세, 상승, 하락, 뭐 박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추세는 상승과 하락, 뭐 박스 이런 거를 본다는 얘기고, 그리고 목표치, 이제 기본 목표치라 그러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상승 N자형이 있죠. 그래서 주식의 시작은 그냥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림 공부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승 N자.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고, 조정받다가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는 건데 중심만큼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깨지면 여기서 열려서 일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계속 중심 잡기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깨지면 나중에 이게 하락 틀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쪽으로 내려갈 거고, 안 깨지고 올리면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중바닥형을 만들면서 짝꿍댕이라 그러죠.
이중바닥형을 만들면서 저점이 안 깨지고 올라가고 또 지지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상승 트렌드를 그리는 거고 얼마나 재밌어요. 주식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보면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박스에 대한 강의를 할 거니까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목표치, 지지와 저항 등이 있는데 N자형 목표치. 그래서 이걸 기본 N자라 그래요. 기본 N자. 여기랑 같은 크기로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기본 목표치. 무조건은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요만큼 못 가고 여기서 잘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든지. 근데 대부분 이 목표치를 지키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 N자형. 기본 N자형 목표치.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지지와 저항 등 이런 것들을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공부를 앞으로 많이 하면은 실력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수급 주체별 동향, 주도 업종 유무 등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고 이거는 HTS 요즘 잘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매매 원칙, 매수의 법칙, 매도의 원칙, 아까 뭐 홀딩의 법칙, 그 다음에 손절의 원칙, 뭐 이런 부분들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오프라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매수의 법칙, 그 다음에 매도, 홀딩, 손절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단기 매매와 추세 매매. 단기 매매는 말 그대로 아까 봤었던 매매 기법으로 짧게 치는 방법을 가지고 분봉 매매라든지 종가 매매라든지 종가 매매도 우리가 종가 매매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 날에 무조건 수익 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좋아야 돼요. 장이 좋아야 되는데 장이 내일 빠질 것 같아. 장이 내일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종가 매매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이 내일 폭발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는 게 종가 매수거든요. 근데 오늘 장이 폭락했으니까 사야지. 그러면 종가 매매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종가 매매는 종가권에서 사서 내일 아침에 올라올 때 강할 때 아침에 팔아먹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기법적으로 정리하면은 한 페이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추세 매매, 주추세 눌림목 저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얘기 다 있어요. 그래서 설명했던 거 다시 여기서 짚어드리면은 기본 N자, 상승 N자죠. 자, 중심을 넘었네요. 중심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지지를 하죠? 지지하니까 또 올라가네요. 고점을 돌파할 때 항상 거래가 실리는 게 좋습니다. 거래 없어도 가긴 해요. 근데 거래가 실리는 게 올라가기가 더 편할 거고. 그래도 올라가고 또 조정을 받다 보면 이렇게 트렌드, 저점에 두 개를 그으면 이렇게 트렌드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상승 추세대, 상승 추세대. 이게 꺾이면 이제 하락 추세대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이게 기간이 많이 되면 이게 주추세가 되는 거예요. 주추세. 그러니까 단기 추세냐, 중기 추세냐, 장기 추세냐, 그거는 기간에 따라서 틀린 건데 요거는 뭐 몇 개 없으니까 이건 단기 추세가 되겠죠. 근데 이게 좀 길면 이제 중기 추세를 이루는데 고기가 깨지면 사람도 허리가 부러지면은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깨지면 당연히 안 좋겠죠, 상황이. 그래서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단기 추세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단기는 깨져도 장기는 올라가고 있어. 단기전 요만큼 떨어져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 추세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기 추세가 중요한데 단타 칠 때는 단기 추세만 살아있어도 단타 칠만 하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조정받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래서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중바닥형을 만들 거냐 그래서 하락 N자 여기서는 하락 N자로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냐 하락 N자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중바닥형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반등을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매수 패턴입니다. 매수 패턴. 그래서 요거 조정 비율도 저번에 공부를 시켜드렸었던 그거를 참고를 하면은 이게 이제 기본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1시간짜리 강의인데 오늘은 박스권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 간략하게 아주 그냥 스피드하게 얘기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시작.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여기서 다뤘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대충 그냥 훑어가듯이 요거
요거 넘어갔는데 수급 매매 주체별 동향, 수급 프로그램 매매 보시죠. 봐야 됩니다. 자, 시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호재와 악재 반영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면 호재에 민감하면서 잘 움직이는데 약세장이면 호재가 나와도 꼼짝도 안 합니다. 반대로 약한 장, 하락장, 약세장에서는 호재가 나와도 안 움직이지만 악재가 나오면 열심히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고 현 위치에 주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추세라든지 파동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수급과 주도주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시장이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거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세가 이탈이 됐을 때 단기 매매를 할 것인지 관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월봉, 주봉, 일봉도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매매 키 포인트는 대세가 이탈하면 종목도 당연히 없다. 그래서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시장이 상태가 안 좋으면 막 종목들 대형주들 삼성전자, 막 포스코 이런 거 한 40% 빠지는 자리에서 종목 추천하죠. 그 당일날 한가 가도 가격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가격을 주는 이유가 대세가 이탈하거나 종목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시장이 빠지는데 무슨 종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아니다 싶으면 저는 종목을 안 줘요. 줘도 그렇게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목이 없다. 아, 대세가 이탈하면. 그래서 타이밍이 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야 되는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샀다가 또 사고 또 밀리면 또 사고 하루 만에 다 사버리죠.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어디가 적당하게 여기가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계속 사는데 적당한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 그 자리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그리고 끊어칠 건지 끌고 갈 건지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타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미련과 욕심을 버려라. 주도주를 공략하라. 주도주 중요한 얘기죠. 자, 그리고 박스권 추세, 상승 추세대, 하락 추세대, 박스권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제가 일부러 조금 빨리빨리 지나간 겁니다. 왜냐면 이 얘기를 오늘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모든 얘기를 여기서 다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오늘은 이 많은 얘기 중에서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스. 요거. 이것만 갖고 얘기할 겁니다. 이것만 갖고 얘기할 건데 이것만 너무 갖고 얘기하면 심심하니까 그렇죠? 심심하잖아. 그래서 요 뒤에 요 얘기까지도 그냥 덧붙여서 이제 가다가 이제 설명을 잠깐씩 해주다가 결국 이제 오늘 할 얘기가 바로 얘입니다. 지금 시장이 정확히 박스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었고 박스권 매매는 아주 단순해요. 라면 박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그림을 좀 더 크게 박스권은 이게 박스권이죠. 라면 박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면 돼요. 정말 단순합니다. 그렇죠? 정말 단순해요. 근데 단순한 것 속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왜 이런 걸 몰랐을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상승 추세되죠? 하락 추세되죠? 박스권이죠? 대부분 이제 상승 추세가 좋다는 걸 알 겁니다. 하락 추세대보다는. 근데 왜 이게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냥 강하니까? 좋아서? 그렇지.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자, 봐봐요. 자, 시뮬레이션 돌릴게요. 상승 추세대는 자, 이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여기 사야 됩니다. 근데 초보자분이 몰라서 여기서 안 사고 최고점에 삽니다. 잘못 샀죠. 잘못 산 건 맞아요. 잘못 샀는데 상승 추세다 보니까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서 뭐 합니까? 고점을 돌파하고 수익이 났네. 자, 마찬가지 그 다음에서 조정받을 때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못 사고 또 고점에 또 물립니다. 또 어떻게 돼요? 조정받고 대신에 추세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상승 추세가 이어지니까 물려도 수익 나요. 물려도 수익 나고 물려도 수익 나고 물려도 수익 나고 물려도 수익 납니다. 최고점에 물려도 수익이 나요. 그게 상승 추세대의 특징입니다. 특징. 하락 추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가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자 그럼 하락 추세대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왜 어렵게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락 추세대죠?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하락 추세대. 여러분들이 정말 기똥차게 최바닥에 잘 샀어. 그렇죠? 사자마자 올라가네. 야, 역시 난 주식의 신이야.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점을 또 깨네. 물렸습니다. 반등 줬는데 올라오면 팔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전에 먹었던 데까지 올라오면 팔려고 그랬더니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굴을 파죠. 하락 추세대를 가는 특징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락 추세대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완벽하게 바닥을 찍는 이런 자리들을 예측을 해서 돌리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요. 어렵죠. 대부분은 매매를 하다가 싸다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최고점에 물린 거는 뭐 답도 없고, 그렇죠? 여기 물린 답도 없어요. 언제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어떻게 빠져나와 이거를. 이렇게 떨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그 당시에 최저점에 잘 매수를 해도 먹을 때 못 팔면 뭐 한다? 또 떨어지면서 저점을 깨면서 손실이 커진다. 그래서 좀 가져가면 올라가겠지? 웬걸? 올라가진 않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락 트렌드에서 공략을 잘못하면 특히 고점에 있는 종목을 물려서 한 번 무리하게 되면 올라오질 않고 계속 떨어지면서 그 종목들이 OCI도 예전에 60만 원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막 5천 원, 6천 원 떨어지는 이유들이 그렇게 고점에 물려서 이 하락 트렌드를 한번 타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0%, 70%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하락 트렌드의 고점에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물리더라도 왜 주도주에 물리고, 주도주들은 다 웬만하면 다 상승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추세가 정배열이라고 그러죠. 강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싸게 사기 위해서 떨어지는 종목들을 사게 되는데, 그 떨어지는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 조종받는 이런 상승 트렌드의 조종인 거냐, 아니면 이 주추세가 깨져가지고 이제부터 박살나기 시작하기 위한 종목인가를 구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 그런 게 좋겠죠. 근데 이걸 또 종목만 알아도 안 되고 시장도 보면서 종목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바닥에 있는 종목이 잡힙니다. 하나만 보면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종목은 잘 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시장이 박살나면 종목도 빠지기 마련이니까. 자, 그럼 박스권장은, 지금은 제가 박스권장이라고 그랬죠? 단순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은 정말로 쉽습니다. 종목들이 바닥에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바닥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안 그래도 얘기를 한번 했었었죠. 그렇죠? 방송에서도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저점 바닥에 있는 종목이 이런 애들이 이게 박스권 저점이니까 이런 애 한번 튈 수 있다. 근데 튀었죠. 자, 다시 강의로 넘어가서, 자, 박스권은 그렇고, 자, 그러면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패턴을 한번 나눠 봅시다. 그 안에서는 양음양 이중바닥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박스권 내에서 물론 상승 트렌드나 그 조정받는 하락 트렌드에서도 이런 패턴들은 볼 수가 있지만, 박스권장이 왜 재미있냐면, 박스권이라는 거는 웬만하면 바닥이 깨지지 않고 여기가 지지된다는 어느 정도의 그 지지 라인이 강력하게 뭔가 라인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안 깬다고 보는 거. 만약에 깨지면, 박스권 저점이 깨지면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대에서 2600 깨지잖아요. 제가 지금 지수대에서 괜찮다, 매매하기 좋다, 매매하기는 지금처럼 좋은 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수 2600이 깨진다? 빨리 손절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뭐가 돼요? 하락 트렌드로 다시 바뀌면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장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박스권장 보면은 여기 있는 차트들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10년 전에 2014년도 예전에 강연에 제가 예전에 서울경제 와가지고 그때 강연회를 했을 때 있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놨던 기본 패턴인데 이중바닥형 매수거든요. 자, 보면 차트를 길게 보면 박스권이죠. 그림 공부예요, 그림 공부. 저점 이렇게 있죠.
고점에 이렇게 있죠. 박스권 내에서 전저점들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쭉 올라가다가 빠졌네. 빠질 때는 여기서 공략하는 건 아니죠. 여기가 깨졌는데 여기서 왜 공략해? 충분히 조정을 받고 이 양봉에서 거래가 실릴 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야 되는데 못 샀네? 바빠서? 아니면은 뭐 애들 등교시키느라 바빠갖고 만약 못 샀다 치면 그럼 이날 안 사더라도 그 다음날 참아야죠. 내려올 때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이런 데서 공략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날 사야 되는데 바빠서 못 샀다?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죠? 뭐 단기적으로 팔아야 되지만 안 팔아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때 돌려보게 되면 이게 이때는 CTC바이오인데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위에 차트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날 실시간으로 이거 실시간 차트예요. 실시간 차트. 실시간 차트로 이렇게 이거 뒤로 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시간 차트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딱 그날 나오는 건데 이 뒤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차트를 패턴을 공부를 시키려고 딱 그날 나왔던 차트가 모양이 이뻐 보여서 캡처를 떠갖고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이중바닥형.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 거래가 조금 없죠. 근데 올라갔습니다. 박스권 매매, 이중바닥형 이런 거 찾아서 공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 많이 나오는 또 패턴인데 얘도 박스권인데 약간 박스권 저점이 깨지긴 했어요. 깨지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요거 양봉 나오고 도치 나오고 양봉 나오는 양음양 패턴. 목표치가 N자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나올 때 양음양 패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또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것도 많이 나오죠. 지금 거래가 실려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거래 없이 조정받고 있는데 앞에서 실려 있다가 이제 조정받으면 걔네들은 공략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거래가 실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 패턴형의 발전형인데 그 아까 이제 그 아까 CTC 바이처럼 그렇게 바닥 이거는 이제 유언컴택입니다. 이때 당시 2014년도 차트예요. 2014년도 7월 8일서부터 해서 11월 20일까지의 그 차트 모양인데 이게 그 이후에서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거래가 실리는 패턴에서. 그래서 이때 당시 이거를 강연에서도 이런 종목이 좋다. 그리고 이거를 회원들한테 그때 당시 좋은 종목으로 많이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그래서 수익률 많이 났던 종목이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양봉에서 매수할 수 있었고 거래가 실리죠.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스권장은 아니고 박스권장에서 거래가 실리기 시작하게 되면 넘어갑니다. 그 박스권을 그러니까 상승, 하락, 박스권을 가다가 상승 트렌드, 하락 트렌드, 박스권을 가다가 거래 실리고 넘어가면 다시 상승으로 오는 거예요. 상승장, 하락장, 박스권장, 그 다음에 상승장, 아니면 뭐 하락장.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은 거래가 실려야 된다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여기가. 우리들 휴브레인인데 2014년도 차트인데요. 박스권인데 거래가 실리니까 넘어가죠. 선수들은 박스권장에서 정고점이 돌파가 되면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양음양 패턴 내지는 이제 거래량 증가 천양봉 돌파 패턴은 급등주가 나올 수 있는 패턴입니다. 이거 강세장에서 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초강세장은 아니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제 조금 이제 말을 듣기 시작했죠. 지금 매매하기 좋습니다. 이런 패턴들도 지금 공략을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약할 때에서 계속 떨어질 때는 이런 애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저런 종목들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21선, 61선 주식 분석, 정배열 추세 종목. 이거 이때 당시 마찬가지. 이거는 2006년도가 아닌데 이건 언제 또 차트지? 날짜는 안 나와 있네요. 또 2014년도 12월 달. 2014년도 12월 달 차트인데요. 캐치바텍인데 차트를 보면은 여기 이중바닥형이고 거래량 이쁘죠? 거래량 이렇게 실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데 못 샀다 이거야. 못 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째려보고 있다 뭐 할 때 조정 받을 때 사야죠. 이날 못 샀으면 여기서 사야죠. 거래에 실리는 날. 이날도 못 샀으면 돌파할 때 사든가. 돌파할 때 못 샀으면 조정 받을 때 사든가.
여기도 못 샀으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못 먹고 상승 N자잖아요. 그럼 조정받을 거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이중바닥형 만들어졌네. 고점의 이중바닥형. 그럼 여기서도 살 수 있는 자리는 여기도 나옵니다. 이것도 안 샀네. 그러니까 여기서 안 사고 여기도 안 사고 여기도 안 사고 여기도 안 사고 여기도 안 샀던 사람들이 꼭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깨져가지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데서 물려가지고 고생하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들은 밑에서 이렇게 패턴들을 나누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것도 박스권으로 막 저쪽에서 만들어지다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21선, 61선이 정배열로 바뀌는 추세 종목으로 바뀐 겁니다. 요게 21선이고요. 녹색이 21선, 61선. 그래서 요게 정배열로 여기 바뀌죠? 그러니까 바뀌는 시점서부터 해서 이런 패턴들을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박스권장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거래량 증가 첩양봉이 키포인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보면은 앞에 대량 거래가 있죠? 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분명히 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왔는데 이건 이제 인터플렉스인데요. 2014년도 마찬가지 12월 19일 날 차트 모습인데 누가 들어왔는데 요것들이 언제 움직일라나 이렇게 째려봤더니 모양을 만들어요. 삼중바닥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거래가 실리네? 따라 들어가야죠. 그 이후 많이 갔습니다. 이걸로 한 100%인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거래량 증가, 천냥봉 패턴. 여기서 요런 애들을 찾아다가 요 패턴이 만들어지고 거래가 다시 들어오면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애들이 있죠. 거래가 들어왔다가 지금 거래 없이 조정받고 밀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많아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이든 아니면 휴일인, 오늘 강의 휴일에 나갈 거니까 제가 이거를 실전 매매 종수에서 이런 식의 있는 패턴을 이렇게 공략할 수 있다는 거를 몇 개 얘기한 게 있어요. 열심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양 3흑 패턴인데, 이것도 거래량 증가 천냥봉 패턴인데 그냥 패턴만 보세요. 여기 보면은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죠?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래서 들썩들썩 거려요. 근데 조정을 받았네? 단타를 치고 싶어. 어디서 키포인트를 잡아야 될까? 일단 양봉이 나왔어요. 반등 주는구나. 근데 그냥 날아가면 못 잡습니다만 조정을 받죠. 그럼 보면 여기 태권브이 패턴이라 그래서 상승할 때는 거래가 실리는 게 좋지만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가 마르는 게 좋아요. 왜? 갖고 있는 애들이 안 팔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권브이 패턴이 나오는 요 자리에서 천냥봉이 나왔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 그렇죠? 박스권 매매잖아요, 그렇죠? 박스권 매매. 그리고 장기 투자로 가져가라 이거 아니고 박스권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박스권장에서 요런 패턴들이 나오면 매매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박스권 매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급등주 간추로인데 이게 뭔지만 얘기해 드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기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상장 폐지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이거를 여기서 추천했었거든요. 그때 강연에 가갖고 중국어양자원이라고 이거 서울저울자 추천했었구나. 그때 당시 여기 바닥에 있을 때. 근데 수익 날 때 다 팔았습니다. 이거 여기서 상장 폐지된 게 아니고 나중에 몇 년 뒤에 한 5년 뒤인가 6년 뒤에 상장 폐지가 당한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수익 날 때 다 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중국어양자원인데 이때 당시 이게 급등주간 추론이 뭐냐면 뭔가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게 있죠. 저는 많이 올라가는 종목 싫어하죠. 바닥에 잡아서 뭐 사서 갖고 있는 건 좋은데 그거 말고 만약 못 샀어. 근데 나중에 시장이 빠지면 이게 쭉 빠지죠. 그러면 빠질 때 웬만하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필살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중에서 LNF, 에코프로 같은 게 많이 올라갔죠. 바닥에 1000% 이상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에서는 안 잡아요. 근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잡아 들어가면 바로 수익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급등주 간추론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주도주가 혹은 그런 강하게 갔던 종목이 상투를 치고 박살이 났을 때 쓰는 방법인데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쉽게 많은 내용을 좀 전달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내용을 많이 조금 뺀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뺀 건 아니고 설명 가운데에서 짚다가 넘어간 게 있는데 일단 캔들에서 이제 장대양봉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캔들은 매수와 매도의 공방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힘겨루기인데 무조건 캔들은 강하게 좋습니다. 장대양봉 빨간색이 큰 게 좋아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까도 잠깐 차트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했듯이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없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음봉 조정이라도 앞에 장대양봉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으면 그 음봉 매수는 괜찮다는 거. 그리고 얘기를 안 한 게 장대양봉에서 장대양봉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큰 흐름을 되돌리는 흐름, 그러니까 깨는 흐름만 안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대양봉에서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탈음봉 같은 경우들은 큰 흐름들을 보고 저번에 제가 강의드렸던 마디 비율을 접목시키면 됩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하면 또 1시간짜리니까 지난번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잘 생각해서 조정받을 때에서 이탈이 되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건가 마디 비율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물대들이 있으면 그걸 넘어가려면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돼야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넘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태권 부위 패턴들 이런 거 잘 체크하게 되면 장대양봉이 나온 이후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조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중바닥형, 삼중바닥형도 그 거래 증가 천양봉들이 나올 때 놓치지 마세요. 여기도 보면 여기 이중바닥형이잖아요. 거래 증가 천양봉이 나오는데 멀뚱멀뚱 왜 쳐다봐 이거를. 사야지. 그렇죠?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이중바닥형, 외바닥은요 긴가민가 한 거예요. 가바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하나의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의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중바닥형이 만들었는데 거래까지 실린다? 이건 대놓고 사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바닥형, 삼중바닥형의 거래량 증가 양봉이 나오면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에서는 점진적인 이렇게 점진적인 거래량 증가 패턴들이 좋습니다.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 그런 패턴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뭐 비슷한 내용들이고, 지금 박스권장에서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물방 고기반인 것 같거든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지금 바닥들 종목들 많이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좋아 보이는 종목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휴일에서 만약에 서울경제 채널을 처음 봤는데 그래서 무슨 종목을 사라고 하는 건가? 매일같이 한 종목씩 좋아 보이는 바닥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고 수익 나면 파세요. 3에서 5% 수익 나면 절반을 팔고, 욕심이 없으면 다 팔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재미있는 박스권장에서 많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는 박스권 강의 말고 또 다른 강의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든 시장 속 명쾌한 강의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매일매일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이 시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